아직도 집을 현금으로 산다고 생각하세요? 아직도 소액으로는 부동산 못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내 집 마련에 걸리는 시간이 3배는 늘어날 겁니다. 분명 나랑 똑같은 연봉, 똑같은 집안 조건으로 시작했었는데 나보다 훨씬 빠르게 내 집 마련에 성공하는 친구들. 뭐가 다를까요? 그 친구들은 현금 대신에 이 3가지를 가지고 집을 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들도 소액으로 시작해서 수도권에 내 집 마련하는 시간을 확 줄이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스테이시입니다. 오늘은 배경이 바뀌었죠? 8월에 매수했던 신혼집에 들어와서 이제 짐 풀고 집 꾸미고 있습니다. 짐 옮기고 필요한 가구 같은 데 사드리고 뭐 하느라 조금 유튜브 영상 업로드가 늦어진 감이 있네요. 어쨌든 5일 거쳐서 긴 이사를 잘 끝냈고요.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볼까 고민을 했는데 오늘 영상에서 얘기해보고 싶은 주제는 내 집 마련 빨리 하는 사람들의 특징, 현금 대신 이 3가지를 활용한다 입니다. 분명히 나랑 연봉도 비슷했고 집안 수준도 비슷했는데 어느 순간 내 친구는 내 집 마련을 끝냈는데 나는 아직 그대로인 것 같다 이런 거 느낄 때가 있으실 거거든요. 왜 연봉도 똑같은데 저 친구가 나보다 앞서갔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신다면 기본적으로 집은 현금으로 사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집을 현금으로 사지 뭘로 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소액으로 시작해서 빠르게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집은 현금으로 사는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여러분도 오늘 이 얘기를 유심히 잘 들어보시면 현금은 조금 적지만 내 집 마련 시기를 앞당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꼭 영상 끝까지 보세요. 첫 번째, 집은 집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직장 생활 하다 보면 그 인생 선배들이 꼭 하시는 말씀. 직장 다니면서 월급 받으면 다 쓰지 말고 꼬박꼬박 모아서 집부터 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회초년생이 처음부터 좋은 집을 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경험해보니까 내 집 마련 한 번에 좋은 거, 똘똘한 거 다 빨리 사버리겠어. 이런 분들보다 내가 실제로 살기에는 조금 꺼려지지만 투자로 살 수 있는 집을 한번 사고 그걸 팔고 사고를 되풀이하면서 계단 타고 올라오듯이 계단식으로 내 집 마련에 접근하시는 분들이 빨리 내 집 마련을 하시더라고요. 내 집 마련을 빨리 하시는 분들을 지켜보니까 월급만으로 돈을 모아서 그 현금으로 집을 사는 사람들은 잘 없더라고요. 보통은 투자로 다른 집을 사뒀다가 올라서 그 집을 팔고 내가 모았던 돈이랑 합해서 그 돈으로 내 집 마련에 보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건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통계 사이트에서 찾아봤는데 지난 5년간 대한민국 직장인의 월급 상승률은 월 50만 원이었다고 해요. 근데 서울의 5년 동안의 집값 상승은 약 2억 원이었습니다. 이것만 들어도 현실적으로 월급을 모아서 집을 살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특히나 집값이 많이 비싸진 요즘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내 집 마련을 빨리 하는 20대, 30대 분들은 작은 집이라도 부동산 매수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즉 작은 돈으로 부동산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고 이 투자금으로 집을 산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월급 수익 외에 투자 수익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주식을 해도 되는데 왜 부동산을 해요? 부동산은 떨어지면 크게 돈을 잃기도 하고 주식 같은 경우에 안전한 지수 투자를 하면 돈도 꽤 많이 벌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S&P 500 같은 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좋은 투자처기도 하고 장기적으로 해놓으면 좋긴 합니다. 하지만 적립식 투자는 안전하지만 거기에 넣는 시드머니 자체가 크지 않다면 수익도 어떻게 보면 아쉬울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전 재산이 5억이면 5억을 주식에다 몰빵하기란 어렵잖아요. 보통 한 몇천만 원 가지고 굴리시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가지고 수익률 10%를 낸다면 200만 원이 벌리게 되지만 2천만 원에다가 1억 8천 정도 대출을 받은 다음에 2억짜리 집을 샀어요. 이 집이 10%가 오르게 되면 2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같은 투자라고 해도 얻게 되는 수익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집을 사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 내가 목표로 하는 것보다 작은 집을 한번 사서 투자 경험을 쌓고 투자금도 불려나가는 게 월급만 모으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방식이라는 거죠. 두 번째, 집은 레버리지로 사는 겁니다. 집을 집으로 산다고요? 그러면 원래 현금이 없어서 집이 없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런 말을 하실 수 있잖아요. 여기서 부동산의 가장 큰 장점이 등장합니다. 바로 레버리지를 크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레버리지가 뭐냐고요? 기업이나 개인 등이 타인의 자본을 지렛대처럼 활용해서 자신의 자본의 이익률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국어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레버리지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대출입니다. 내가 2억짜리 집을 사는데 내 돈 2천만 원만 넣고 1억 8천을 대출했다. 이렇게 되면 레버리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내 돈이 2천만 원만 있지만 2억짜리 집을 살 수 있고 나중에 집이 시세가 올랐을 때 수익률은 전체 집의 퍼센트에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수익을 얻게 되는 거죠. 주식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쓰기가 어렵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식이라는 것 자체는 무형의 것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회사에 보이지 않는 가치가 널뛰게 되면 주식의 가격도 널뛰게 되는 거죠. 하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는 실물 자산이에요.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하나 사신다고 하면 그 콘크리트 건물 하나만 사는 게 아니고 그 건물이 깔고 있는 땅까지 함께 사게 되는 개념이거든요. 건물의 경우는 시간이 갈수록 노후화돼서 가치가 사라지는 자산이에요. 하지만 이 아파트가 깔고 있는 땅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더 생산할 수 없고 유한한 것이잖아요.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쓰기가 어렵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대출 외에 우리가 레버리지 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전세 보증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소액으로 투자를 하고 싶긴 해요. 근데 돈을 빌리는 건 좀 무서워요. 왜냐하면 대출 이자를 내는 게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집에 실제로 거주하지는 않고 2억짜리 집에 1억 8천에 전세금을 주고 들어올 세입자를 구합니다. 그렇게 되면 집값의 2억에서 1억 8천을 세입자 돈으로 내고 내 자금 2천만 원만 있으면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레버리지가 뭐가 있을까요? 네, 세 번째, 월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2억짜리 집에 1억 8천 대출을 하고 내 투자금 2천을 넣어서 2억짜리 집을 샀어요. 하지만 나는 여기 실거주하진 않을 거예요. 월세입자를 찾습니다. 렌트하는 대가로 월 100만 원을 받게 됐어요. 1억 8천을 요즘 빌리면 한 금리 4% 정도로 생각하면 원금까지 하게 되면은 80, 90 요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면 이 월세를 가지고 요거를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대출 이자를 세입자한테 전가시키는 방식의 레버리지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출과 전세금을 모두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2억짜리 집을 1억 8천 대출을 받고 2천만 원 일단 내 돈에 넣은 다음에 1억 8천 전세금으로 들어올 세입자를 찾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가격에 전세입자가 안 구해지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시세가 1억 6천으로 구해지고 있다. 이러면은 세입자를 1억 6천 정도로 구한 다음에 그 돈을 받아서 1억 8천 대출금 중에서 2천만 원만 남기고 1억 6천을 갚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대출금 2천, 그리고 전세금 1억 6천으로 1억 8천, 그리고 내시드 2천. 이렇게 해서 2억짜리 집을 살 수 있는 거죠. 어때요? 이런 식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하니까 내 돈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고도 집을 살 수 있는 방식이 다양하게 존재하죠. 세 번째, 집은 시간을 이용해서 사는 겁니다. 자본주의에서 시간은 이꼴 돈입니다. 회사 가서 일을 해주고 돈을 받잖아요. 그건 회사에게 여러분들의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그걸 돈으로 바꿔오는 거죠. 근데 이 법칙이 단순히 직장이 아니라 부동산에서도 존재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가서 바로바로 구매해서 입주를 할 수 있는 매물들이 있잖아요. 네, 시간을 많이 기다리지 않아도 되죠. 하지만 이런 친구들이 어때요? 비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상품 중에서 지금 당장 입주는 할 수는 없지만
시간을 조금 기다린다는 걸 전제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이 조금 존재하거든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분양권입니다. 분양권 하면 청약, 신축 아파트 이런 걸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사실 분양권 자체는 지금 당장 아파트는 아니에요. 분양권이란 건 예를 들면 크라우드 펀딩 같은 거거든요. 건설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아파트가 있진 않은데 여기 아파트를 지을 땅을 가지고 있어. 우리가 2년 뒤에 여기 완공할 테니까 완공되면 여기 들어올 권리를 미리 팔게. 이게 분양권이거든요. 보통 이 분양권을 계약하고 신축 아파트가 되는 시간까지가 2년이 걸려요. 분양권은 계약 시점에 계약금 10%만 내고 나머지 잔금을 계약 시점에 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예요. 이게 왜 장점이냐? 두 가지 측면에서 장점이죠. 첫 번째, 완공까지 돈을 모을 시간이 있습니다. 보통 분양권 계약을 하고 아파트가 만들어지기까지 2, 3년 정도 걸리거든요. 이 완공 기간 동안 잔금을 낼 돈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점에서 첫 번째 장점이고요. 두 번째, 만약에 집이 완공되는 2년 동안 주변 집값이 오른다면 나는 신축 아파트를 2년 전 저렴한 가격으로 사는 셈이 되다 보니까 시간을 기다리는 덕분에 신축 아파트를 굉장히 저렴하게 샀다는 장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분양권은 올랐을 때 시간의 레버리지를 잘 느낄 수 있는 상품 중에 하나예요. 반대로 분양권이 떨어진다면 오히려 신축을 굉장히 비싼 값에 산 꼴이 되니까 스스로 가치평가를 굉장히 잘할 수 있는 게 중요하겠죠? 두 번째, 갭 투자입니다. 갭 투자는 투자 아니에요? 내 집 마련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내가 실거주 하고 싶은 집을 갭 투자로 미리 사두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 이 지역의 아파트가 시간이 지나면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2022년에 이 집이 4억에 세입자가 3억에 들어온 거예요. 내 돈을 1억을 넣고 갭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입주를 하려는 건 24년 1월이에요. 그래서 2년 동안은 세를 주고 내가 24년 1월에 돈을 모아서 들어가야겠다 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집을 살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 만약에 이 동네의 집값이 상승한다면 내가 실거주하는 시기까지 내 집값을 2년 전 가격으로 동결시켜 놓는 효과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시간의 레버리지라고 할 수 있죠. 당연히 전세입자가 거주하는 동안 실거주를 위해서 필요한 비용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이 벌어진다는 것도 두 번째 좋은 점이죠. 그리고 마지막, 시간을 이용해서 살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투자법이 입주권입니다. 입주권이라는 건 분양권이랑 살짝 다른데요. 우리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받을 수 있게 되는 게 입주권이에요.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게 새 아파트나 낡은 빌라 같은 것을 부셔서 새로 아파트를 짓는 거잖아요. 이걸 반대로 뒤집으면 새 아파트가 될 낡은 빌라나 아파트를 사서 시간을 둬서 기다릴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빌라 한 채를 사서 10년 뒤에 재개발이 됐다 하면은 나는 빌라만큼의 투자금으로 새 아파트를 싼 가격에 산 꼴이 되겠죠. 물론 추가 분담금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일반적인 신축을 사는 것보단 훨씬 싸게 살 수 있는 방식들이 많을 거예요. 자, 오늘은 내 집 마련은 현금으로 하는 게 아니다. 내 집 마련은 집, 레버리지, 그리고 시간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있어요. 사실 집은 용기로 사는 거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이렇게 집은 레버리지로 사는 거다, 집은 집으로 사는 거다, 시간에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결국 집값이 떨어질 게 겁이 나서 혹은 다양한 리스크를 지기 싫어서 실행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아무리 많이 지식을 알아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해는 돼요. 아까 말했던 갭 투자라던가 분양권이라던가 입주권이라던가 다 리스크가 존재하거든요. 세입자가 안 구해질 수도 있고요. 생각보다 내야 될 잔금이 많아질 수도 있고요.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려서 내가 버티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리스크라는 건 모두에게 존재하는 거고 부동산에 익숙해지고 지식을 접하면서 이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당장의 월급은 한정적이고 투자금은 적은데 내 집 마련 시기를 앞당기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11월 말에 진행하는 2천만 원 내 집 마련이라는 강의를 하고 있어요.
소액으로 내 집 마련 준비를 하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도움이 되실 거니까 아래에 고정 댓글로 유튜브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강의를 참여하지 않으시더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소액으로 돈을 불려가는 방식들에 대해서 계속 인사이트 나눠드릴 예정이니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 더 정보를 빨리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지나가시면 제 채널이 아직 작아서 다시 찾기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까 꼭 구독해주세요. 저는 재테크 가이드 스페이시였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